근데 정부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전에 제가 그 주간기관의 담당자분께서 이 FP 즉 기능 점수를 꼭 등록해야 되냐 하고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능 점수는 이 소프트웨어 기능법 46조에 의거해서 일단은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라법령지를 가보시면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있고요. 46조죠. 예, 요거에 이제 근거하는 거죠. 뭐 이제 원칙은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 할 때 이 적정한 수준의 단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과학기술정통부 쪽에서 이렇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대가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1FP당 50만 원입니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통계를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체는 이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결국 이 요청이라는 게 이 소프트웨어 사업 저장소죠. 네. 이, 이 저장소를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요청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를 이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이제 법이 어느 정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RFP 같은 거를 이제 내실 때 이제 감리하시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RFP죠. 네. 여기 뭐 여러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뭐 주간기관에 제출하는 용도 있었고요. 네, 이거죠. 네, 명확하게 이제 요구사항 자체에도 이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를 제출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떤 법적 근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RFP에서 요청을 하셨으면 당연히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몇 가지 이제 보게 되면 관련한 이제 법은 요거다. 네, 굳이 저희가 이제 법 따지다 보면 근거는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거에 의거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대상은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인 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요 1억 원이 여기 보시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방식, 즉 주관기관이 이렇게 뭐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사서 주는 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즉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다 포함해서 개발 관련해서 다 합쳐서 1억 원 이상인 거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여러분 뭐 감리 그죠? 감리 쪽 할 때 약간 여러분들 그거는 다르죠? 네, 감리 쪽에서는 그 이거 빼고요. 이게 뭐 개발 사업이면 1, 하드웨어면 0점 몇, 그리고 데이터 구축은 몇 해가지고 약간 유형별로 그 가중치를 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 없이요. 일단은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다 합쳐서 1억 원 이상이면 제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기다 제출하라 이런 것들이죠. 그럼 당연히 제출 이제 해야 되고요. 그 저도 약간 이게 이제 이런 좀 이슈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이슈가 있냐면 뭐 등록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소위 요새는 이게 FP로
그죠? 산출계약서를 만들고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등록을 하는데, 맨먼스로 계약한 사업도 이거를 등록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저도 뭐 이게 FP인 경우는 무조건 이제 등록을 하라고 하고요. 맨먼스로 한 경우에는 가끔씩 뭐 제외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서류를 자세히 보다 보면 맨먼스로 했다고 해서 등록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네, 사실 이게 잘 법을 보게 되면 법에도 뭐 맨먼스로 계약한 건 하지 말고 FP로 계약한 것만 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시스템 또 이제 보다 보면 맨먼스로 한 것도 FP를 등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 FP로 했건 맨먼스로 했건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를 다 등록해야 됩니다. FP도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막 혼재돼서 뭐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등록이 뭐 기능점수 등록인지, 기능점수 등록이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란 뭐가 다른 건지 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요, 이 단계가 여러분 단순하게 뭐 FP만 등록한다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몇 가지 이제 좀 프로세스를 좀 보면요, 그 사실은 FP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발주 기관이 이제 이런 사업 정보를 등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주하는 수행사가 FP를 등록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발주 기관,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FP는 수주 기관이 등록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열어보시면은 발주 기관 매뉴얼을 보시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가이드 해줄 때도 명확히 좀 아실게요. 첫 번째로 이 사업 정보 제출을 하는 절차가 일단은 회원가입 당연히 해야겠죠. 회원가입을 하고요. 수행사도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주기관이 회원가입해서 이제 이 사업 정보를 등록할 때 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PM님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제일 처음 할 거는 발주기관하고 수행사 PM분 두 분이 회원을 이제 가입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발주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뭐 회원가입한 이후에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을 해서 기본적인 사업 정보는 이렇게 발주기관에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정보라는 게 보시면 이런 거죠. 뭐 이런 프로젝트 명이라든가 당연히 뭐 개발 유형, 뭐 발주기관, 수주사, 뭐 산출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수주사의 이름, 그 다음에 담당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담당자 PM이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주기관하고 수행사가 다 가입을 일단 한 상태에서 이제 주관기관에서 요걸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죠. 이 프로젝트가 대체적으로 어떤 거다 라는 정보를 쭉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면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이제 승인은 여기 보시면 뭐 1차 승인, 2차 승인 이런 거는 이제 수행사에서 FP를 올렸을 때 하는 행위고요. 우선은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수행사의 PM을 지정해서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발주기간이 이제 등록이 마무리되고요. 그게 이제 되면 이제 사실 수주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발주기관에서 등록해 놓으신 프로젝트명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등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당연히 FP만 등록한다고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사업 계약 정보라는 거 넣고요. 계획 FP입니다. 이게 보통 1차죠. 그래서 FP만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업 계약 정보에 가게 되면 뭐 사업 수행 계획서라든가 뭐 등등 제한 요청서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FP만 넣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사업 계약 공고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FP 1차 간이법으로 작성한 거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1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 나중에 종료 단계 가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사업 종료 정보라는 걸 이렇게 되어 있고 수행 FP 정보 요게 이제 2차 여기 상세법으로 계산한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하게 FP만 달랑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이제 다 등록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 등록할 때 보면 좀 유심 있게 볼게요. 이런 화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프로젝트명 넣고요.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신규 기능 개발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기능 수정 개발도 다 들어가고요. 당장 이제 들어가죠. 이런 유형들을 좀 넣어주는 게 있고요. 예,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본인의 이제 비용 산정 방식을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능 점수로 했을 경우 이제 기능 점수를 했을 경우 당연히 기능 점수는 이거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기능 점수가 아닌 거죠. 투입 공수, 맨먼스로 만약에 계약을 한 사업도 FP를 계산해서 넣으란 얘기예요. 어차피 맨먼스로 계약을 했어도 당연히 화면 나오겠죠. 시스템의 기능별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설계하니까 물론 이제 1차 때는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제 간이법으로 하고 2차 때는 상세법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게 기능 점수냐 맨데이냐 이런 게 상관없이 어차피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기능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FP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취지는 여기 보면 당연히 뭐야 유형과 상관없이 얘도 즉 맨먼스로 한 프로젝트도 FP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뭐 RFP, 이제 보통 이제 RFP에 이게 맨데이로 한 건 잘 안 나오죠. 명확하게 그 발주하시는 분들이 또 원칙적으로는 이게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면 RFP에 맨데이로 했어도 FP를 등록하라고 사업정보를 등록하라고 하시면 내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놓치고 저도 뭐 예전에 이런 맨먼스일 때는 그 FP를 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연밀히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요 약간 저도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게 뭐 FP든 맨먼스든 이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는 당연히 등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RFP에 좀 명확히 있으면 악의가 없을 텐데 RFP 없을 경우에는 이런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